그러면 다음 단계로 위에 아이템의 고도화 부분을 기준으로 아이템의 혁신적인 부분을 3가지로 정리해줘. 왜죠? 저한테 컨설팅 받은 분들은 다 알아요. 저 3개 이상 안 써요. 심사위원들이요, 길게 쓰는 사업계획서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내용이 긴 거는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김상미 교수의 창업톡.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2025년도 교육 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챗 GPT를 여러분이 키시고요. 저는 GPT 4.5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버전보다는 사업계획서는 4.5 버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대화형 인공지능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업계획서 작성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첫 번째가 챗GPT 4.5 버전이고요. 2번째가 크로드예요. 챗GPT 4.5 버전의 좋은 점은 구글 안에 있는 모든 자료, 다시 말해서 뭐 학술지도 있을 수 있고요. 논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보고서도 있을 수 있고, 기사, 그리고 홈페이지, 웹문서 등등의 다양한 문서들을 다 작년 거까지 학습을 다 끝냈죠. 그리고 올해 초반에는 어때요? 실제로 챗GPT를 통해서 이런 구글 안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뽑았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로봇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거 GPT로 돌린 거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GPT를 돌린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2번째로는 크로드라는 아이를 통해서 조금 더 인간미 넘치는 이 말로 바꾸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챗 GPT를 뽑고 이거를 크로드에서 다시 한번 돌려서 자연스러운 문맥과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팁이고요. 그러면 GPT로 들어갈 건데 GPT는 첫 번째 나의 다른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다른 뇌라는 건 뭐죠? 생각하고 학습해야지만 내가 이 뇌에 지식이 쌓여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GPT한테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대해서 학습해봐 라고 제가 썼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학습한 걸 저한테 알려주기 시작해요. 신창사는요,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래요. 내용 보니까 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자금, 창업 공간 제공, 네트워킹과 협력 기회.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어요. 창업 경진대회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의류 브랜드 중에 하나가 창업 경진대회 1등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중간평가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는데 중간평가에서 1등하면 1,000만 원 줘요. 500만 원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신창사 붙은 사람들끼리 서바이벌, 그리고 신창사 붙은 사람들이 로컬 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창사에서 매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올해 제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청년 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 패키지, 희망 리턴 패키지 뭐 등등등을 컨설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 합격생들을 컨설팅해서 다음 과정 보내기 위해서 준비 중이거든요. 매출은 얼마일까요? 어마무시합니다. 왜? 다음 과정의 기준 1번은 전년도에 붙었다. 2번은 그로 인해서 매출이 굉장히 좋다. 아니면 기술력을 입증했다. 라는 거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매출입니다. 왜? 기술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는 이 아이템이 혁신적이야. 정말? 그럼 이만큼 팔렸잖아. 라는 게 뭐예요? 혁신성에 대한 증명인 거죠. 다 했고요. 그럼 이제 쓰는 거예요. 너는 예를 들어서 요리를 전공한 셰프야. 왜냐하면 이 사람의 역할을 줘야 되죠.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2025년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거야. 작성 기준은 1번이 뭐예요? 사업계획서의 요약 부분에 나온 첫 번째는 창업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창업 아이템의 차별화. 그리고 차별화가 아니라 차별성. 그리고 3번째는 뭐예요? 성장 전략과 시장 분석이에요. 그리고 4번째 이미지인데 이미지는 얘가 못 뽑아요. 달리나 미드저니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이 아이가 뽑아줄 수 있을까요? 한번 엔터 해볼게요. 엔터 했더니 이 친구가 창업 아이템으로 셰프 맞춤형 건강도시락 헬시 테이스트 이름도 지어줬어. 대박이죠. 헬시 테이스트는 현대인의 건강을 책임질 맞춤형 도시락 서비스입니다.
라고 쭉 했어요. 내용도 좋아요. 고급 기술을 활용하여 개개인의 건강 목표에 맞는 식단을 제공합니다. 다이어트, 근육 증가, 식이 제한, 채식이나 저염이죠. 이런 맞춤 메뉴뿐만 아니라 개인의 식단 선호도와 영양 요구를 반영한 도시락을 개발한대요.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도 4가지를 썼어요. 시장 분석도 썼고요. 성장 전략도 썼어요.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이렇게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두루뭉실하게.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가 뭐예요? UI. 너는 요리를 전공한 셰프야. 너는 지금부터 2025년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거야. 작성 기준은 이거야 라고 했잖아요. 여기부터 고도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도화하는 거죠? 1번. 창업 아이템에 고도화를 시켜보자. 고도화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푸드 테크에 개념을 넣어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밀키트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내용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강좌를 운영하게 구성해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만드나 볼게요. 아이템 부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똑같아요. 헬시 테이스트 푸드 테크가 됐네요. 똑똑하죠. 그 다음에 밀키트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헬시 테이스트라고 해서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뭐예요? 다이어트도 되고 당신이 원하는 저염도 되고 너의 기저질환에 도움이 되는, 짜게 먹지 말아야 되는 거, 혈압에 좋은 거죠. 당을 많이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당뇨에 좋은 거죠. 그리고 등등등 너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도시락이에요. 근데 이거를 밀키트로 만드는 거죠. 프로그램 목표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푸드테크와 밀키트 산업의 최신 동향을 교육하고 맞춤형 밀키트 창업을 위한 필수 기술과 비즈니스 전략을 실습형 교육을 통해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학원을 만든 거예요. 네, 똑똑해요. 프로그램 개요는 총 몇 주 과정이고 시간은 어떻고요. 그리고 이론과 실습 워크숍, 현장 투어 하고요. 강좌를 구성했어요. 푸드테크와 밀키트 개론, 그리고 AI 기반 맞춤형 밀키트 설계 방법론, 스마트 밀키트 제조 및 포장 실습, 푸드테크와 연계된 스마트 조리 보조 시스템 쭉 해서 프로그램 진행 방식은 어떻게 할 거고요. 근데 이거로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그럼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위에 정리한 내용을 사업계획서 형태 중 아이템의 고도화로 다시 작성해봐. 근데 작성하는데 글자 수를 몇 자로 제한할까요? 글자 수는 150자로 작성해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씁니다. 점점 버전이 올라가고 있죠. 헬스 테이스트 2.0은 AI 기반 맞춤형 밀키트 서비스로 고객의 건강 목표와 식단 선호도를 분석해 개인 맞춤 레시피와 밀키트를 제공합니다. 쭉쭉쭉 했어요.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러면 잘했어. 칭찬 한번 해줘야 돼요. 얘는 거의 사람 같은 애니까.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지금 도와줘야죠. 그러면 다음 단계로 위에 아이템의 고도화 부분을 기준으로 아이템의 혁신적인 부분을 3가지로 정리해줘. 왜죠? 저한테 컨설팅 받은 분들은 다 알아요. 저 3개 이상 안 써요. 심사위원들이요. 길게 쓰는 사업계획서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내용이 긴 거는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가지. 첫 번째, AI 기반 맞춤형 밀키트 추천 시스템. 두 번째, 스마트 조리 보조 앱 연동. 그 다음에 3번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 운영 모델. 이렇게 3가지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 그대로 베껴 쓰시면 안 돼요. 왜? 한 1, 20분이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3번째는 뭐였어요? 그러면은 잘했어. 다시. 또 칭찬해야 되잖아.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니까. 잘했어. 하고요. 2번째 볼게요. 이 아이템의 혁신성까지 갖죠. 차별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뭐예요? 혁신성이에요. 3번째는 위 내용을 기반으로 3년간 성장 전략을 작성해봐.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3년간 연도별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작성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요. 얘가 처음에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프리하게 보기 위해서는 긴 문장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보겠습니다. 고객 기반 구축 및 제품 개선을 1년차 할 거고요. 지역 확장 및 서비스 다각화 3년차는 데이터 기반 맞춤 서비스 및 글로벌 진출. 3년 중에 맞는 건 뭐예요? 글로벌 진출이 맞고요. 2년차에는 지역 확장 부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1년차로 가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정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장 전략을 다시 정리하는데 1년차는 아이템의 고도화, 그리고 지역 내 판매 방안 및 판매 채널, 그리고 2년차는 아이템의 전국화 및 아이템의 다양화, 그리고 3년차는 글로벌화를 진행하는 순으로 정리해줘. 여러분 GPT가 표도 만들고 하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아직 표까지 안 갈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 친구가 헬시 테이스트 2.0, 처음에 헬시 테이스트 요리사였는데 이게 요리 학원으로 가고 헬시 테이스트 테크가 가더니 이제는 헬시 테이스트 2.0으로 해서 3년간 성장 전략을 짜줬어요. 아이템의 고도화는 예를 들어 어떻게 하겠다. 지역 내 판매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 웹 앱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헬스클럽, 로컬 파트너와 같이 B2B로 확장하겠다. 2년차는 아이템의 전국화 및 아이템의 다양화, 3년차는 글로벌화까지 갈게요 라고 했어요. 이걸 표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표까지 만들면 우리 1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끊을 거예요. 오늘은. 이유는 뭐다? 다 했어요. 뭐만 안 했어요? 시장 분석만 안 했어요. 시장 분석은 TAM, SAM, SOM으로 나눠줘 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교육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썼어요? 챗 GPT로 사업 계획서를 썼어요. 사업 계획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 두 번째는 아이템의 차별성. 세 번째는 3년간의 성장 전략. 여기까지 따라하시고 모르겠다. 그러면 댓글 남기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육이라는 아이템으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사업계획서 작성할 수 있는 챗 GPT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고요. 사례를 들어드렸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돌려보시면서 꼼꼼하게 어떻게 나는 고도화해야 할까? 어떻게 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할까? 라는 부분에 솔루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계획서 고도화 부분에 있어서 챗 GPT를 활용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엄한 데 가서 비싼 돈 주고 사업계획서 쓰지 마시고요.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내가 써야지 성공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상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